어제 LNF에 이어 오늘은 에코프로비엠과 첨보, 그리고 SKC까지 우리가 살펴보며 투자해온 2차전지 섹터가 또 좋았습니다. 닭이 터지고 있군요. LNF는 김떡상 전략 매도했습니다. 장기 투자할 종목이긴 하지만 제가 예상한 것보다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일단 쉬자는 생각입니다. 감당이 안 되네요. LNF 들고 있으면 다른 주식 신경을 못 쓸 것 같아요. 오늘도 추가 상승이 나올 때 깔끔하게 2달 투자해서 80%가 넘는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일단 잘난 척 한 번 했으니 오늘은 더럽게 재미없는 주식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두산 퓨얼셀을 먼저 살펴봅시다. 일봉 차트입니다. 얘도 단기에 엄청나게 올랐죠? 대박이에요. 오늘 캔들은 뭔가 경계심을 갖게 하는군요. 그래도 5일선을 지켰으니 좋은 자리에 있긴 합니다. 그래도 윗꼬리가 너무 긴 음봉이 출현했으니 자세히 보자고요. 일단 6만 원은 저항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오늘 확인이 된 셈입니다. 물론 단기적인 저항이죠. 길게 보면 뚫겠지만 저항을 받고 고꾸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단기적으로요. 스토캐스틱을 보니 단기 매도 신호에 가깝군요. RSI를 보면 매도 신호까지는 아니더라도 매수는 못하겠군요. 아름다운 조정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단기 꼭지가 나온 걸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수급 보시죠. 외국인 작품이군요. 하지만 그동안 외국인이 매수한 정도를 봤을 때는 털었다고 단정 짓기엔 너무 섣부르죠? 기관은 8일 연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도 하고요. 수급을 보고 나니 더 애매하네요. 어쩔 수 없죠. 비중이 작거나 적절하다면 조정이 나와도 추가 매수도 가능하니 그냥 들고 가보시죠. 비중이 크다면 추가 상승 시 비중을 조절하는 구간으로 삼기 딱 좋겠습니다. 나중에 울지 마시고 비중 조절하세요. 매수는 전환선과 기준선이 위치한 5만 초반대 가격부터 구름 상단과 21선이 받쳐주는 4만원 후반까지를 염두하고 접근하는 걸로 해둡시다. 일단 그렇게 생각해두고 또 보자고요. 그럼 되겠죠? 단기 투자자는 수익 실현해도 됩니다. 단기에 많이 올랐잖아요. 다음은 한국금융지주입니다. 단기 고점을 찍었네요. 이제 조정 파동에 진입을 했어요. 8만원 넘을 때 팔 걸 그랬나요? 비중이 크다면 비중 조절은 하자고 의견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비중이 적절하다면 카카오뱅크 상장까지 들고 가야죠. 어쨌든 이제는 조정기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름 상단이 74,600원 정도 되네요. 구름 상단에서 반등이 나와준다면 아름다운 조정이 되는 것이고 구름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조금 골치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아주 미세하게 5일선과 21선의 데드크로스도 보이네요. 조정 파동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빠른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조정의 깊이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 72,000원대까지도 가능한데요. 아직은 가능성에 불과하니 쫄지 마세요. 스토캐스틱을 보면 확실히 조정이죠? 주봉도 봐야겠네요. 주봉상으로 전환선이 74,300원대에 있어 앞서 일봉으로 본 구름의 상단과도 가격이 겹치네요. 보는 김에 월봉도 봅시다. 얘가 월봉으로 구름 상단을 뚫었었군요. 그럼 나쁘지 않습니다. 월봉을 보면 구름 상단이 74,000원 정도 되네요. 보아하니 74,000원대는 일봉 구름 상단과 주봉 전환선, 그리고 월봉 구름 상단이 겹치는 자리이니 어느 정도 믿어봐도 되는 지지라인이다라고 봐도 이상할 게 없군요. 여러분이 봐도 그렇죠? 수급까지 봅시다. 하이고 수급이 조정이라고 알려주네요. 어쩔 수 없죠. 한국금융지주는 7만원 초반에서 시작해서 6만 6천원까지 조정을 감내하며 멤버십 회원님들과 매집을 했던 종목입니다. 비중이 크신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존버할 수 있는 정도로 비중 조절 잘하시고 카카오뱅크 상장까지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앞서 본 두산퓨얼셀도 멤버십 회원님과 함께 살펴본 종목입니다. 4만원 초반대에서 3만원 후반까지 생각하며 매집을 했었는데요. 한 달도 안 된 것 같은데 수익이 40%에 육박하네요. 멤버십 가입을 눌러주세요. 다음은 효성중공업 일봉 차트입니다. 수소 충전소 국내 1위 기업이죠. 정부가 수소 충전소를 크게 늘릴 계획이니 길게 보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일봉 차트를 보시죠. 삼성 SDI가
급등하기 직전의 차트와 비슷해 보여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두산 퓨얼셀이 급등하기 전에 패턴과도 비슷하고요. 일단 어제 괜찮은 신호가 나온 것으로 봤었는데요. 일단은 오늘까지의 흐름은 예상한 대로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구름 상단에서 반등이 나왔고 오늘은 21선에서 반등이 나왔죠. 스토캐스틱을 봐도 이중 바닥을 만든 모습이고요. 이것저것 다 살펴보니 대체로 다 좋았습니다. 그중에서 외국인 수급이 최근에 보기 힘든 강한 매수가 들어와서 아주 긍정적으로 봤었는데요. 그러니 수급을 보자고요. 오늘 많이 팔았네요. 이러면 조금 곤란해지죠? 그럼 주봉 봅시다. 주봉을 보니 좋습니다. 확실한 것은 지금이 꼭지가 아니네요. 홀딩하시죠. 오랜만에 넷마블도 볼까요? 바닥을 이렇게 오래 다지나요? 이제 좀 더 바닥을 기어가다 보면 구름 하단과 만나겠네요. 구름에서 저항을 받을까요? 아니면 구름 안으로 진입을 성공할까요? 김떡상도 12만원 중반에 들고 있으니 안 볼 수가 없네요. 일봉상으로는 방향 결정의 순간이 다가온다고 봐야겠습니다. 주봉을 보시죠. 주봉을 보니 왜 이리 조정을 받는지 알겠군요. 전환선이 주가를 누르고 있었군요. 전환선의 압박만 극복해내면 될 것 같아요. 넷마블은 2달 정도 보유한 것 같네요. 다시 일봉을 보시죠. 구름 안으로 진입에 성공한다면 당연히 홀딩이죠. 저항을 받아서 고꾸라지면 어쩌죠? 저는 추가 매수할랍니다. 12만원 초반부터 11만원 후반까지는 추매를 해도 안전하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구름의 저항을 받으면 한 달만 더 버티면 되겠네요. 한 달 정도만 있으면 구름대의 저항이 얇아지는 것이 보이죠? 최악의 경우 2달을 기다렸는데 한 달 더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얼마 안 되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까지 봅시다. 이제야 조금 조정을 받나요? 조정을 받아야죠. 그래야 차트가 좋아집니다. 삼성전자는 어차피 갈 종목이지만 가기만 하면 급락도 나올 수 있으니 잠시 쉬었다 가는 것이 좋아요. 오늘 드디어 5일선 아래로 내려왔죠? 그래도 힘이 강한 것이 전환선에서는 바로 반등이 나왔어요. 여전히 대단하다는 느낌이에요. RSI도 여전히 과열 구간에 머물러 있고 스토캐스틱도 과열 구간에서 단기 매도 신호까지 보이니 당연히 매수는 못하죠. 보유자는 적절하게 비중 조절 정도는 여전히 괜찮아요. 매수는 21선 근처에서나 고민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수급도 보시죠.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세지는 것이 보이죠. 역시 매수는 어렵겠다는 의견입니다. 삼성전자는 다음 기회에 확실한 매수 자리를 찾아보자고요. 아름다운 조정을 거치면 어차피 다시 오를 겁니다. 요즘 김떡상이 지자랑질만 했으니 오늘은 우리가 살펴본 종목 중에 그나마 재미없는 종목을 일부러 살펴봤는데요. 그래도 크게 나쁜 흐름을 보이는 종목은 없죠? 재미는 없지만 투자를 포기할 만한 종목도 없어 보이죠. 그럼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재미없는 종목만 매수하신 분은 그냥 운이 엄청 없으신 거예요. 하지만 인내하면 순서가 올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할 말은 없어요. 여전히 특정 종목에 큰 비중으로 투자하지 말고 비중을 잘 조절해 가자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현금을 들고 있는 것도 투자이니 슈팅 구간에서는 조금이라도 현금을 챙겨 놓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감사합니다.